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천지 특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작은 좀 기분 좋게 한번 해보죠. 신천지 특검에 대한 얘기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요, 예, 지금, 네,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예, 이거 어떡하지? 네, 여러분,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데 화면이 이상하죠? 화면이 이상한 이유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배터리. 예, 배터리가, 마우스 배터리가 다 됐어요. 이런 썩을. 네, 여러분, 잠시만요. 야, 오늘 방송 왜 이러지? 이거 시작부터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전에 마우스 배터리가 갑자기 네,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네, 사라졌다기보다 마우스 배터리가 갑자기 다 돼 버렸습니다. 야, 이거 황당한. 네, 참. 이 무선 마우스가 상당히 편리한데 이럴 때는 좀 난감하죠. 예. 참, 마이크가 말썽을 안 부리면 마우스가 말썽을 부린더니 이번엔 결국에 이렇게 배터리가 갑자기 다 돼버리네요. 사고맨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신천지 특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신천지 특검이라는 건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른바 정교 유착 특검, 통일교와 신천지를 겨냥한 정교 유착 특검인데, 원래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출범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국힘당 애들이 신천지 특검은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특검을 하면은 100% 국힘당만 나오겠죠. 통일교 애들은 조금 더 영악해가지고 민주당에도 조금 마술을 더 뻗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윤용호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신천지 통일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 사람들도 이름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신천지 같은 애들은 통일교만큼 이렇게 능수능란하지 않아서 그런지, 교활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일단 국힘당만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국힘당은 절대로 신천지 특검은 못 받겠다. 그래서 이 장동혁이가 단식 투쟁까지 했었죠. 그 와중에 이 정교 유착 특검, 신천지 통일교 특검은 보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단식을 하는 바람에 신천지 통일교 이 합동 특검, 이 양대 이 특검은 뒤로 미뤄지게 됐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하게 되는 합수단이 지금 현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대단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다들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합수단을 일껏 만들어 뒀는데 갑자기 이 통일교 특검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 참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됐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이 검경 합수단이 오히려 더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죠. 정황상 국힘당이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가로막는 바람에 오히려 검경 합수단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 됐어요. 국힘당 입장에서는 자승자박인 거죠. 장동혁이는
단식 투쟁까지 해가지고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힘당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장동혁 본인은 자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득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국힘당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 막심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천지 특검을 못 받겠다고 뻗댔던 것이 자박이 돼버린 거죠. 첫 번째 주제에서 이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기사예요. 검경 합수본이 신천지에 대해서 전방위 압수수색,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지금 들리는 바로는 그래요. 전국에 있는 신천지 주요 거점들 여기에 대해서 싹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가평에 있는 신천지 본부, 그 다음에 이만희가 있는 뭐 그 평화의 궁전이지 뭔지 아는 거기도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신도명부, 그리고 신도명부 중에서 국힘당에 강제로 가입돼 있는 사람들, 이 명단까지 지금 쫙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이 합수본이 국힘당 당원 명부를 한번 털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시간의 문제일 뿐 터는 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아니, 신천지 애들이 국힘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돈도 붙여주고 뭐 사람도 대주고 선거운동도 대신해 줬다면, 그래서 그 국힘당이 그걸로 뭐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이익을 톡톡히 보았다면 당연히 국힘당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명박 때부터 신천지와 국힘당의 공생관계, 유착관계는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 사실 신천지라는 데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쪽이 아니라 불자입니다. 불자이기 때문에 신천지 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신천지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 또는 신천지 때문에 재산이 뭐 재산을 뭐 탕진했다,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정말 착하고 성실하던 내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집안과 가족을 내팽개치고 뭐 어쩌고 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죠? 그랬던 신천지가 계속 교세를 넓힐 수 있었던 거는 국힘당과의 유착 관계 때문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았던 거 아닙니까? 공공연한 비밀 아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공생관계가 무려 MB 이명박 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그러니까 그 신천지는 국힘당한테 뭐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그로써 형성된 유착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교세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잡음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은 신천지 본부에 가면은 고스란히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신천지 주요 거점에도 다 흔적들이 남아 있겠죠. 이 압수수색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이 신천지를 다 털어야 되니까 전격적으로 싹 뭐 털고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어제 1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뭐 이런 기사였죠. 네.
여기에 지금 신천지 내부에 고발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런 모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쌓여있던 것들이 이번에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신천지 내부 고발자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신천지가 내부적으로도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동시에 그들이 내부적으로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자인하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합수본의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진행된 이 합수본의 수사 성과를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지금 합수본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신천지와 국힘당의 이런 유착관계를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말을 했대잖아요. 국힘당 가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빨간당 가입이라고 하고요. 또 국힘당에 자기 신도들을 가입시키는 이거를 은어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필라테스 동호회 이런 식으로 또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증거와 수사 자료들이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신천지 간부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 중에 필라테스 동호회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동호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을 국힘당에 가입시키는 거, 이걸 필라테스 동호회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 신천지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단톡방, 거기서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자, 국힘당은요, 신천지는요, 국힘당에 당비를 내고 또 당원으로 가입한 다음에 신천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민원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신천지가 사실 공식적으로는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신천지가 종교단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일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데 종교단체인 것처럼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 종교단체면 종교단체로서 등록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천지라는 게 이단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교단체로는 활동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니 그런 재단법인이니 다른 법인 형태로 들어와 놓고는 종교단체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좀 어거지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관철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일반 시민단체 혹은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얘네들을 종교단체로 대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천지가 국힘당에 돈 내고 사람 대주고 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합수단 수사 결과에서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만희,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만희가 윤석열을 도우라는 지시를 직접 내리는 그런 증거도 확인이 됐고요. 돈을 내라는 증거도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천지 장로 500명이 집단 가입한 상황도 확인이 됐고요. 이러저러한 신천지의 비리를 폭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지난 대선 직전, 그러니까 2022년 대선 직전에 폭로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국힘당이 이 폭로를 막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입틀막에 나섰다라는 증거도 지금 나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윤석열하고 잘못되면 끝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상황도 확인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 자료는 신천지 2인자, 지금은 이만희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 모양이야. 하여튼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신천지 2인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판사, 검사,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벌였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21억 원이나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다 검경 합수본에서 진행된 내용인 거죠. 그리고 검경 합수본은 원래는 이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뭐 지금까지 수사한 자료를 다 넘겨주고 활동을 종료하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신천지 통일교 특검이 지지부진하고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서 이 합수본이 더 성과를 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 뻘짓하는 사이에 합수단이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 지금 서울 고검장이 됐잖아요. 이 합수단을 맡고 있는 김태훈은요, 사실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검사가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자, 그런 의구심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김태훈 고검장이 더 이 수사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보면 개혁과 관련된 여러 수사를 방해한다는 그런 의혹도 많이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쿠팡과 관련된 수사는 검찰이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 정황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사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김건희가 징역 1년 8월요? 그렇게 싸게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검사들이 이 김건희 특검을 방해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내란 관련 수사, 척패 관련 수사를 회방 놓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훈 고검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정교 유착 합수본 역시도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의구심을 떨쳐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신천지 합수단은 빠르게 수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검찰이 의구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목소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이 김태훈 고검장이 더 분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 김태훈 합수단장은 본인이 검사이기 때문인지 다른 수사팀에서 지금 영장 발부가 안 돼서 고전하는 것과는 달리 영장을 속속 받아내면서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이 특검법 문제로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국힘당의 본질을 제대로 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장동혁의 단식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고 말이죠. 지금 장동혁은요, 일주일 단식을 했나요? 아무튼 뭐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의 목표는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 문제는 뭐 신천지 특검하고 같이 받으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장동희가 이걸 안 받겠다라고 우기면서 단식까지 했습니다. 결국 신천지를 보호해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대체로 보면은 극우에 가까운데 이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또 입장이 살짝 다른 거지. 아무튼 장동혁이가 단식을 하는 동안에 신천지와 관련된 수사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통일교 관련 수사는 약간 조금 뭐 안 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적어도 신천지와 관련된 수사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어떻게 보면 수사의 정석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도요,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 하려면은 전국 이걸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특검이었다면, 지금 국힘당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에 신천지 통일교 특검이 합의가 돼가지고 특검에서 이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말하면 장동혁이가 단식하고 국힘당이 특검법에 합의 안 해준 게 오히려 신천지 수사에는 도움이 된 거죠. 근데 신천지 수사를 하면 할수록 국힘당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국힘당 입장에서는 자승자박이 된 거죠. 바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국힘당은 이런 점 때문에 좀 당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들은 통일교 특검을 물고 늘어지면서 민주당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오히려 통일교 특검만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동혁에 대한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한동훈 빠였잖아. 그랬던 사람이 한동훈의 뒤통수를 때리고 자기가 지금 뭐 판을 지금 꾸리고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지지 기반이 참 취약했어요. 지지 기반이 취약한 당대표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약간 보면은 좀 쇼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단기 필마로 덤벼드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노조위원장 할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 지지 기반이 그러니까 저를 지지해주는 대중은 있으나 지지를 제가 직접 끌어쓸 수 있는 세력이 없을 때는 참 이게 힘들거든요.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단기 필마로 덤벼드는 겁니다. 장동혁이가 지금 그랬던 거야. 그래서 뭡니까? 필리버스터도 얘가 있잖아요. 24시간 필리버스터. 그 다음에 단식하고 가잖아요. 그 왜 이랬느냐? 지지 기반이 없고 지가 하고 싶은 일은 있고 어떻게 해요? 단기 필마로 덤벼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동혁은 개인적으로는 많은 걸 얻어냈어요. 지금 국힘당 내에서 대선 주자 그걸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장동혁이가 1등이래요. 독자적인 세력을 갖지 못하고 한동훈의 꼬붕이었던 장동혁이 이제 한동훈을 제끼고 명실상부 국힘당의 대표 주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장동혁은 뭐 단식을 했든 뭘 했든 도움이 된 거지. 자기는 이익을 본 거지.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힘당은 손해를 본 겁니다. 특히 신천지 특검, 이거를 좀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 내리는 바람에 오히려 크게 피해를 보는 상황. 지금 같은 상황이면 국힘당 신천지 관련된 합수단 수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국힘당 되게 피해를 볼 거예요. 지금 계속 윤석열에서 시작된 신천지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가요? 지금 이명박까지 내려갔잖아. 이거 국힘당 해산되는 그 사유 하나 플러스 원 된 거예요. 우리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이유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했을 때 이게 내란이 일어나고 그 내란이 학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를 보더란 말이야.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면 피를 보는 거야. 우리 근대 유럽의 역사를 보면 종교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국힘당이 지금 종교와 지금 하나로 뭉탱이가 돼버린 거 아니야. 통일교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을 민주당한테 덮어 씌우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해야 되는데 덮어 씌우지도 못하고 숨기지도 못한 상황이 됐죠. 특히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치부가 계속, 그것도 수십 년 묵은 치부가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대표는 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국힘당에 제대로 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 장동혁이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국힘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절대로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을 같이 할 수 없다. 아니, 신천지 특검은 못하겠다라고 했던 국힘당인데 갑자기 신천지 특검 받아들일게. 대신에 따로 하자. 요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물타기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통일교 특검을 해가지고 이거를 민주당한테 덮어 씌워야 되는 거야. 지금 통일교 특검이 왜 시작됩니까? 김건희 특검을 하는 와중에서 통일교와 국힘당의 유착관계가 쫙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통일교가 김건희한테 돈 갖다 바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야. 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 누구 하나를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향상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거야. 김건희한테 집중되어 있는 통일교 김건희 요렇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의 시선을 민주당 쪽으로 더 넘기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딱 물린 사람이 누구야? 전재수인 거야.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 새끼들이 이 공작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재수 장관이 어떻게 해서 이름이 나옵니까? 윤영호인가 뭔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민주당 관련된 뭔가를 폭로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전재수 장관의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딱히 지금 전재수 장관이 불법 행위를 했다거나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 증거가 없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전재수 장관은 다른데, 그러니까 그 성묘를 갔던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재수 장관과 통일교 별 관계가 없어요. 통일교가 전재수한테 돈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전재수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71년생이고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전교조 1세대라고 불리는데 전교조 교사들이 배출한 첫 번째 졸업생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조 선생님들 막 쫓겨나고 막 그랬습니다. 전교조 탄압 한참 심할 때가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들 같은 경우에 통일교는요, 진짜 이 개 잡놈이야. 제가 원리 연구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요, 통일교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전재수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영호 입에서 나온 그 전재수라는 이름은 제가 볼 때 헛발질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그 헛발질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야. 전재수라는 이름을 들먹거리게 하고 그걸로 특검을 출발시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국힘당 새끼들을 이용해가지고 지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전재수를 비롯해서 민주당 사람들을 괴롭혀서 심지어 증언을 조작하거나, 지금 같은 경우 윤영호 같은 거 아니에요. 윤영호의 진술을 엉터리 진술을 막 받아내가지고 그걸로 민주당을 흔들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국힘당의 목표고요. 검사들의 목표야. 윤영호가 전재수 이름을 어떻게 말하게 되냐? 검사들하고 조사받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사실은 보면 국힘당의 장난질, 아니 검사들의 공작질인 거야. 검사들의 공작질. 그러니까 국힘당이 통일교 특검만 하자, 신천지 특검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 지들의 공작이 다 통일교에 집중돼 있었잖아. 거기에 신천지가 들어가면 지들 입장에서 물타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어떻다? 야, 신천지 특검도 하자! 라고 받아주는 거야. 왜? 그 사이에 검경 합수단이 수사를 쫙 해버렸거든. 그래서 국힘당이 원하던 수사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민주당 쪽에 유리한 수사 결과가 속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아씨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통일교 특검을 하자. 그러려면은 신천지 특검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근데 이미 늦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검경 합수단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받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걸 받아봤자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올 거고, 안 좋은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이 조작질을 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맞춰지는 거잖아. 검사들은요, 이거 분명히 조작질을 할 겁니다. 전재수, 저는 분명히 통일교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건데, 검사들이 이걸 수사를 하잖아요. 그랬으면은 이거를 반드시 연관이 있는 걸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정치 검사들이죠. 국힘당에 달라붙은 친윤 검사들, 얘네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지금 국힘당은 그런 판때기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거고, 통일교 특검을 만들면은 특검을 지들이 선임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지들이 필요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완균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새끼들 거기다 박아놓고는 검사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우리 옛날에 드루킹 특검 당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지들 멋대로 조작질하고, 우리 드루킹 특검에서 김경수와 노회찬 읽지 않았습니까? 그 둘 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작이었어요. 완전히 증거도 조작, 진술도 조작이었잖아.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려고 얘네들이 지금 다 특검 했던 거예요. 통일교 특검만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천지 특검도 수용하겠다라고 지금 바뀌게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왜 신천지를 두둔하느냐라는 그런 비난이 많았대요. 그리고 뭐 합수단이 워낙에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로서는 합수단의 수사를 중단시킬 필요도 있지. 합법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중단시키? 방법은 딱 하나야. 특검 출발시키면 되는 거야.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이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상황은 국힘당 쪽에서 원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속속 통일교 비리가 드러나고 있죠. 지금 김건희 판결문 속에서 통일교의 비리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특히 2022년 3월 22일 윤석열이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통일교 애들하고 만나고 뭔가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요. 윤석열이가 윤영호, 그러니까 통일교의 2인자였던 윤영호하고 서로 면담을 했다는 게 확인되고요. 그 과정에서 권성동이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김건희 판결문에서 나온 거야. 이 판결문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권성동이하고 윤영호하고 만나. 그리고 권성동이하고 윤영호가 한학자도 만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한다? 통일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UN 제5사무국을 뭐 한국에 유치하자. 요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권성동이한테는 1억이라는 정치 자금이 턱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영호가 윤석열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그 UN 제5사무국 추진의 필수적인 아프리카 ODA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걸로 발표가 된 겁니다. 이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통일교에서 권성동이한테 큰 거 한 장을 주죠. 1억. 그리고 요 과정에 김건희가 상당한 역할을 한 거야. 뇌물이죠. 통일교한테 뇌물 받은 겁니다. 이게 정치 자금 받은 게 아니라 뇌물이에요. 대가가 있잖아, 대가가.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거잖아. 직무와 관련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랑 받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싸게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건 하나로 봐야 돼요. 권성동의 행위와 김건희한테 목걸이 간 거, 이거 다 같이 한 묶음으로 봐야 되잖아. 따라서 통일교가 윤석열 쪽에 뿌린 돈은 지금 몇 억이 수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재판을 하려면은요, 각각의 행위로 떼놓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놓고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건을. 그렇게 해서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를 보는 거고, 그 전방위 로비에 권성동이가 들어갔고, 그
결정권자, 의사 결정권을 김건희가 쥐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 돈도 받고 그라프 목걸이도 받고 샤넬백도 받고 했다.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처벌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인성 부장은 어떻게 했다? 김건희 거 따로 권성동 거 따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크게 놓고 보면은 김건희의 국정농단인데 떼놓고 보니까 그냥 김건희가 알선수재 미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8개월밖에 안 나온 거야.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로 보아야 될 거를 분리해서 쪼개놓으면요 죄가 될 것도 안 돼요. 큰 죄가 되어야 되는데 작은 자잘한 잡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법기술이란 말이에요. 법기술 부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정말로 빼박으로 유죄인 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큰 덩어리 하나로 보아야 되고 통일적, 종합적으로 보아야 될 사안을 분리해서 쪼가리 내놓고 보면은 별거 아니거든. 네. 예, 우인성이 그런 짓 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야, 심각하더라 이거야. 지금 이것도 지금 슬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야, 지금처럼 시간을 끌어다가 뛰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 지금이라도 통일교 특검이라도 건질라면 야, 신천지 받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뜻밖의 그 검찰 내부에서 김태훈 고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주면서 뜻밖의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고는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가 계속 힘을 가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 상황 전체를 통제하고 나가야 된다는 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